국토교통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투자 확대, 또 주거 안정망 구축, 편리한 교통 서비스 등을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한 건데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겁니까? 예,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액은 60조 9,399억 원입니다. 예. 올해보다 6.8% 증액했는데요. 국토부의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 안전 강화와 편리한 교통사업 등 세 가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와 철도, 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들어봤고요. 설 기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평택 오송철도 2 복선화와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 예산을 반영했고,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 융합특구에 25억 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76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거점을 철도, 도로, 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 전철, 울릉 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와 공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 SOC 사업이 향후 지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안산과 전주, 울산을 수소 시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 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2차 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 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 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해 건설 기능인 등급제를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혼란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거 안전망 사업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분야별로 봐도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SOC 예산 증가율보다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이 8.5%로 더 높았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 9,879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 1,819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내년에 공공주택 21만 호 공급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입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 단가 인상,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 무주택 실소유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 예산을 727억 원에서 1,091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 기존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총 5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5%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현장 내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 현장 안전 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 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 시스템의 해체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건축 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는데요. 건축 정보 시스템 예산은 올해 59억 원에서 내년 125억 원으로, 건축 안전 예산은 올해 108억 원에서 내년 541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건설 현장 사고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IoT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와 철도, 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광역급행철도 노선, GTX나 광역철도 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올해 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먼저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광역도시철도 GTX A, B, 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주와 삼성,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 사업에 4,609억 원, 송도와 마석을 잇는 GTX B 노선 사업에 803억 원,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 C 노선에 1,0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 BRT 사업으로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 SBRT 시범 사업도 신규 예산이 편성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자전거와 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96억 원에서 15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 집값 급등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은 물론이고 신도시 등 지역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지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산 잘 쓰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